안녕하세요. 영화 썸 타는 시간 무비썸입니다. 저는 영화평론가 송경원. 김현수 기자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다뤄볼 영화는 메이즈 러너 시리즈의 문을 닫는 메이즈 러너 데스큐어입니다. 3 years we spent behind walls trying to break out. Now we're trying to break back in. 메이즈 러너 영화 이번에 보신 느낌? 저는 두 가지 형용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번에 외로운 영화, 힘겨운 영화 이런 형용사가 떠올랐어요. 이유는 이 시리즈가 이야기를 하기에 감독님이 굉장히 힘겹겠다. 토마스와 친구들의 여정도 힘겹지만 그 여정을 풀어가는 감독의 연출도 굉장히 힘겨웠겠다. 현수 기자가 본 느낌인 것 같은데 극장에서 받은 느낌? 네.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저도 힘겨웠고 저도 버거웠던 거죠. 이게 팬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얘기하자면 되게 군고구마 같은 영화? 보면서 계속 답답한, 근데 그 답답함을 푸는 방식이 개운하지가 않아서 그냥 길고 답답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 원작 소설이 굉장히 유명한 어떤 장르, 소위 말하는 영 어덜트계 소설이라는 어떤 장르에 특화된 소설이더라고요. 12세, 18세 말 그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국 문학들을 그냥 묶어서 이런 유행 경향을 영 어덜트 소설이라고 했는데, 영 어덜트 소설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걸 다 때려 넣은 장르라는 거거든요. 이것저것 다 이 중에 하나는 네가 좋아하는 게 있겠지라는 식인데, 근데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끄니까 이제 몇몇 시리즈들은 영화로 만들어졌고, 대표적인 게 이제 헝거 게임 혹은 뭐 다이버전트 같은 것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해리포터 시리즈도 그렇죠. 큰 의미에서는 해리포터 시리즈가 약간 21세기의 영어덜트계의 포문을 연 시리즈라고 할 수 있죠. 그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헝거 게임 같은 경우는 약간 기본적으로 이 영어덜트 소설은 삼각관계, 로맨스가 뼈대잖아요. 드라마의 뼈대인데, 그렇죠. 헝거 게임은 그게 나오긴 하는데 의외로 그렇게 세지 않아요. 캐니스 옆에 있는 이제 피터랑 게일이라는 남성 캐릭터들이 굉장히 찌질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미실하죠. 역전된 관계에서의 어떤 쾌감 같은 것도 보이고, 영화화된 헝거 게임 시리즈에 저는 가장 제가 좋아하는 측면 중에 하나는 캐니스란 소녀의 성장담, 혁명서사에 훨씬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영화화했을 때는 굉장히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제 또 다이버전트나 이 메이저 러너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영화화라는 방향성을 좀 못 잡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좀 아쉬운 시리즈죠.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약간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저희 지금 헝거게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메이즈 러너 데스큐어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조금 진정을 해주시면. 비교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1편에 제가 한 줄 평 달았을 때 1편의 한 줄 평이 미로인 듯 미로 아닌 달리기만 하는 거 그때 당시 유행했던 제목을 약간 패러디해서 적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안 뛰는 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크셨네요. 열심히 물리적으로 뛰긴 하죠. 근데 이게 심리적인 긴장감을 주냐라고 하면 사실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쉽다라는 느낌이고, 2편에는 한 줄 평을 아예 안 달았습니다. 1편에서는 컨셉에 맞게 가려고 하지만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었는데, 2편에서는 갑자기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편은 굳이 한 줄 평을 남기고 싶지 않은 영화였고, 이 시리즈가 출발선 자체가 약간 삐그덕, 달리기 선수가 다리를 삔 상태에서 뛰기 시작한 느낌이에요. 이 시리즈를 바라볼 때 저의 안타까움. 이 미로를 어떤 사회적인 공간으로 설정을 할 것이냐, 그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봤는데, 1편 뚜껑을 결국 열어놓고 보니까 기존에 정말 수많은 어떤 SF 영화들이 이미 만들어놨던 그런 장르의 바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선하지 못했다. 이게 익숙한 것들을 되게 잘 조립한 영화라고 하면 어떤 영화들 흔적들이 좀 보이는 것 같으세요?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의 위협이나 음모로부터 어린 소년, 소녀들이 힘겹게 맞서 싸워나가는 이야기라는 컨셉에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일본 영화 배틀로얄 시리즈가 떠오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10대 고등학생 소년, 소녀들이 어떤 섬에 갇혀서 서로를 죽여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미션을 수행해 나가면서 친구들을 막 죽이잖아요. 장르적인 외피로 봤을 때는 배틀로얄 시리즈 같은 충격적인 걸작, 저는 개인적으로는 걸작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 시리즈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 한정된 공간 하면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는 클로버필드 10번지, 저예산 영화잖아요 사실. 그렇게 큰 예산이나 큰 볼거리를 보여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훨씬 더 큰 긴장감을 자아내는 것들이 있는데 전체 시리즈를 놓고 보면 탈출한다는 게 키워드이기 때문에 해리슨 포드의 도망자 같은 영화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연관되어서 그냥 뽑으신 거 아니에요? 1994년에 나온 해리슨 포드의 도망자라는 작품이 있는데 자기 누명을 벗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서 탈출한 얘기 중에는 되게 잘 만든 탈주 상업 영화인 것 같아요. 오히려 90년대 액션 영화들은 액션을 전시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를 위주로 가요. 근데 이번 영화도 이 시리즈도 약간 그런 면모가 확실히 있는 것 같거든요. 대신에 이제 액션이 재미없어서 문제지만 어쨌든 드라마적인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서 도망자 같은 영화도 저는 보면서 생각이 났었고 사실 메이즈 러너 시리즈가 3부작으로 기획이 됐잖아요. 영화 역사에서 3부작의 완결판을 보여준 시리즈들이 몇 편 있어요. 비슷한 소재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백투더 퓨처 3부작, 매드맥스 3부작. 제가 개인적으로 3부작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는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 3부까지 나왔나요? 사실 4부작인데 4편은 팬들이 제외합니다. 삼부- 3부작까지만 어떻게든 인정을 합니다. 3부작을 네. 만드는구나. 그 시리즈들이 3부작 안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가를 비교해 보면 메이즈 러너 시리즈가 그 시리즈들과 비교해서 동력이 떨어지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메이즈 러너 시리즈의 대표적인 3인방 캐릭터가 있잖아요. 토마스 역의 딜런 오브라이언, 뉴트 역의 토마스 생스터, 미노 역의 이기용. 이 3인방이 어떤 이야기의 주축이 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토마스가 가장 영화에 많이 등장을 하고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리더 역할을 하지만 흥미로운 게 미노를 찾아 나서잖아요. 이 친구들이 대사에서 미노를 계속 얘기해요. 미노를 찾아야 해. 라이언 미노 일병 어디 있어? 구하기 같죠? 네. 어떻게든 민호를 찾아서 구해야 그러니까요. 되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한 중반 정도까지는 한 30번 정도까지는 셌어요. 민호라는 이름이 얼마나 나오나. 그걸 끝까지 셌다고. 한번 세보자 하다가 중간에 한번 숫자를 놓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진짜 한 100번은 나온 것 같아요. 역시 접근이 색다르시네요. 배우들이 숫자를 계속 세는. 민호를 얘기하니까 도대체 민호는 언제 구하는 거야? 약간 민호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 같은 거잖아요. 그 공주를 구하러 가는 기사들의 얘기인 거고. 근데 1편에서는 민호가 사실 리더였거든요. And that guy in the middle there, that's Mina. He's the keeper of the runners. 되게 멋있게 등장을 해서 점점 자기 역할이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나를 구출하러 와줘요 이렇게 해주는 캐릭터로 바뀌어서 저는 그게 꽤 재밌었어요. 남자를 구하러 가야 된다는 컨셉, 그리고 그걸 수행하는 이 딜런 오브라이언이란 배우가 맡은 이 토마스라는 역할은 정말 그냥 민폐 캐릭터거든요. 본인은 너무 밝고 활달하고 이게 특정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해맑은 캐릭터인데 주변 사람 다 피곤하게 하는 리더가 너무 약해요. 이 유약한 캐릭터예요. 주변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우연과 행운에 기대서 다 뭔가 해결되는, 이 주인공 버프를 받아서 그냥 끝까지 달려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뉴트는 사실 1편이 나왔을 때는 이 뉴트가 토마스 브로디 생스터라는 배우의 약간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라서 되게 각광을 받았거든요. 저는 토마스 생스터의 전체 어떤 배우의 그 골격이 주는 느낌이 약간 김국진 씨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 험난한 여정을 버틸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면서 근데 이 캐릭터가 걱정하는 캐릭터잖아요, 늘. 토마스가 폭주하면 옆에서 잡아주고 걱정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해주는 그 요약함이 오히려 이 캐릭터의 딱 적절한 이미지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 3인방의 배우들이 남자 배우들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여성 캐릭터에 대한 어떤 부재 혹은 아쉬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트리사 역의 카야 스코델라 리오라는 배우가 그 약간의 부족함을 좀 1편에서부터 채워주긴 했어요. 최근에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에서 또 등장을 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폭풍의 언덕과 같은 영화에서 굉장한 연기력을 좀 선보였던 배우이기도 하죠. 출발은 영국 드라마 스킨스에서 퇴폐미를 보여주죠. 굉장한 아우라를 선보였던 배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배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브렌다 역의 로사 살라자라라는 배우예요. 이 배우가 2편에서도 등장을 먼저 했거든요. 2편에서는 사실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냥 역할 자체. 기능이죠, 기능. 네, 기능적인 인물이었는데
나가는데 3편으로 오면서 이 시리즈가 여성 캐릭터의 부재에 대한 굉장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자기의 잊어버렸던 정체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영화들은 삼각관계가 나와야지. 그니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거의 처음으로 삼각관계 비슷한 느낌의 이 라인이 만들어지죠. 토마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출발선상에서 로맨스를 잃고 로맨스를 빼먹고 뛰어왔어. 지금 뒤늦게 이제 로맨스를 약간 챙기는 느낌이에요. 한편으로는 이 시리즈 자체가 그 로맨스가 없어도 괜찮았어요. 이 소년들이 너무 다 모자란 감정들을 채워주기 때문에 오히려 1, 2편은 그런 걸로 끌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3편에 갑자기 뜬금없이 로맨스 라인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와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계속 헝거게임과 비교해서 되게 또 뭘 얘기하시는 월매를 거예요?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메이즈러너 팬들에게 이 영화의 아쉬운 점을 지적할 때 악역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악당이 너무 매력이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무능력하지? 라는 생각이 망가진 세계를 전체 관리하는 사실 관리자들이잖아요. 모든 정보를 다 통제하고 알고 있고 무력도 가지고 있고 첨단 기술도 갖고 있는데 너무 무능력해요. 특히 이 보안팀장으로 나오는 젠슨이라는 인물이 사실 이 에이단 길렌이라는 배우가 왕자의 게임의 그 리틀핑거로 나오는 배우잖아요. 거기서 보여줬던 되게 음흉한 뭔가 알 수 없는 카리스마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하나도 그런 게 안 보이고 자기도 자기가 얼마나 바보인 줄 알고 있을 것 같은 약간 자괴감이 빠질 것 같은 악당. 그래서 악당이 되게 무능력하니까 전반적인 이 텐션이 떨어지는 거죠.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자신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러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영화에 좋은 장면이 있다고 하면 인상에 남았던 장면을 한 장면 꼽자면 첫 장면 기차 탈출 액션 장면을 꼽고 싶어요. 이 기차 액션이 굉장히 케이퍼 무비를 보는 듯한 도적들의 어떤 행위 같은 걸 보여주는 팀플레이를 보여주거든요. 민호를 빼내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토마스와 친구들이 팀플레이를 벌이는 장면이 이 아쉬움이 넘쳐나는 3편에서 제가 건져낸 유일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던 장면 중에 하나는 침투한 건물에서 뛰어내린 장면이 있어요. 탈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건물에서 이 밑에 있는 수영장 같은 물이 있는 연못 같은 곳을 뛰어내리는 장면인데 이렇게 조잡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모든 영화에 제가 개연성을 따지진 않아요. 근데 그 커트들을 보면 보통 이제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를 볼 때는 액션이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액션을 찍는 방식이 특별한 거거든요. 브루즈 칼리파 같은 건물에 매달릴 때 쇼트를 잡아 나가는 방식이 되게 내가 저 자리에 있다라는 느낌 들게 리얼리티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잡아요. 근데 이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액션씬은 어떻게 찍냐면 뛰어내린 거 찍고 밑에 아주 가까운 데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으로 풍덩하는 그 장면을 찍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탈출 장면인데 그렇다 치고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심지어 이런 액션 장면에서조차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냥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좋아하신 장면 뽑아주신 것 같죠? 생각나는 장면으로 봤습니다. 제가 만약 기사를 쓴다고 하면 디카피는 굳이 메이즈 러너일 필요가 있나? 메이즈 러너라는 전체 컨셉, 영어돌트라는 이 장르적인 특성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보면 이제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메이즈 러너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 같고 메이즈 러너이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아쉬움이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쓴다면 미로 속을 헤매던 소년들 뛰다 지치다 이렇게 기사 제목을 달 것 같아요. 마치 무슨 사건의 기사인 것처럼 3부까지 오면서 약간 갈피를 잃고 마지막에 도착점마저 잃어버린 느낌이 들더라고요. 뛰면서 자기들이 왜 뛰어야 되는지 어떤 동기, 목적 이런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네, 오늘은 메이즈러너 3부작의 마지막 영화인 메이즈러너 데스큐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저희 새로운 조합도 잘 즐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영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